김수현 공동대표. 예,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총평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주제를 봤을 때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방의 독립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1조 지방의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문성 확보나 지방 이해와 지방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우리 유권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인데요. 우선은 예산의 그 합리적 그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그러하지만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소수의 의원들에 의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대국민 그 정서를 봤을 때 그 지방의원 개인 비서를 따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걱정 또는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현실적인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또 가도기로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단 공동의 정책포 자간제나 그 의회 지원 기부에 속하는 전문 인력 방식이 현재로서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좀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의 설치를 의무화한 거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선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징계 논란도 많고 또 아시겠지만 5.18 망언과 관련해서 심각한 그런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계조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 제도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효성을 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의원 징계안 등 윤리 특위에 상정된 안건을 무기한 방치한이 없도록 일정 기간 안에 그 심의를 완료하는 제도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다른 결정을 의원분들이 내리셨을 경우에는 재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또 제도적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조치 또한 함께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 인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의 직원 인사권은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회로 통칭을 해서 균등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그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법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무척이나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결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만 한정되어 있고, 타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협약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좀 법으로 다시 포함을 시키셔서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주도가 2006년에 출범을 했고 세종시가 2012년 6년 늦게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종 제주 특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다 보면 오히려 6년 늦은 세종시가 이런 풀뿌리 자치나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더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민간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33만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도시를 이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또한 그 세종시 특별법이라는 그 특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혁신적인 가치를 우리 세종시 특별법 안에 우선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인사청문회 도입 같은 경우도 이 전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세종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한정되어 있는 부지사나 감사위원장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출연한 공기업이나 출연, 출자, 기간장까지도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혁신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의 이두영 원장님 순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토론은 최근에 저희 지방권 전국회의에서 완성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오늘 꼭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토론문으로 이제 제출을 좀 했습니다. 이 토론문의 핵심 내용은 워낙 자세하게 다 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공권운동을 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또 주민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을 주권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민주권을 얘기하고 국민주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안을 보면 이건 주민자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안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행안부가 시행령 아예 내용까지도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금 보내놨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많이 좀 여전히 정부가 중앙집권의 이 자세를 좀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우리가 명시를 좀 했고 여기에서 이제 헌장과 규약 등을 제정을 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 주자. 이게 이제 핵심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지금 지방의회의 어떤 독립성,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권 개헌운동도 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만드는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의 우리 자치는 단체자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들을 다 대부분 주고 있는 단체자치인데 여기다 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자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의회자치를 하자 이렇게도 강력히 저는 요구하고 주장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의회자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입법권은 의회가 가져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그리고 감사 기능까지도 사실은 의회가 상시적으로 가져야죠. 감사원, 지금 자치단체에 있는 지금 감사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의회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와 똑같이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방의회에다가 두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아예 의회자치를 좀 지방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 이제 시민사회 쪽에는 더 나아서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거는 이제 집정민주제, 주민자치를 하자.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뿔뿔이 주민자치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의회가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의회자치를 함께 주장하면서 공권운동 시민사회하고 연대해가지고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좀 제대로 좀 제정되도록 이렇게 좀 한번 힘을 모아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내년 총선 때 좀 이 지방분권 개헌이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하자 저희 그렇게 지금 사실은 목표와 전략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이 개헌 동력이 지금 새롭게 생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방의회가 우리 공권운동 진영하고 함께 개헌 동력들을 좀 새롭게 좀 만들어내는 좀 주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분권 국민회의의 개정안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해주고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외제대학의 최호태 교수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아까 국회의원들 축사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막 사람들이 메워 있는데 저분은 축사하고 올라서 30분을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지방의회를 무시하면 그럴까? 얼마나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이제 지방의회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다리면서 잠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세종시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저는 또 나름대로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이 진행 중일 때 충청권 교수님들 110분 지식인들 모아서 제가 주도해서 지식인 선언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1년도에는 제가 연기문화원에다가 세종시민대학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또 좀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 세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2년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하던 분권도 다 집권으로 돌리고서 똘똘 뭉쳐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권을 하다가 분권을 하겠다고 사실 이제 지방자치를 이제 선거를 치렀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집권 연장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잘못된 그런 시작이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이용거리, 꼭 필요할 때 동원되는 그냥 그 동원 부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지금 중앙에서는 잘 잡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91년 또 60민주항쟁에 의해서 6.25 선언 내용에 이제 지방자치 부활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됐는데 사실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준비가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무늬만 지방자치 옷만 받고 있는 꼴이 됐죠.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뭐 아까 이 인사특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2004년도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2004년도에 맞바꾼 게 하나가 있어요. 무보수 명예직에서 사실 이제 그때 그 유급제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정당공천제와 맞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의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민들권에 논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이런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 할 수 있다면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또 지금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강시장 약 의회 형태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어찌 보면은 더 자치단체장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정당공천제가 좀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저런 평가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우선 그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한 것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확대하여서 자치단체 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구성의 다양화죠.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렇게 뭐 강시장 아니 그 기관 대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형 같이 자치단체장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을 뽑고 그 중에 다수당의 대표가 시장을 겸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보충성의 원칙의 사무 배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금 그 사무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가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위임 사무예요. 어차피 중앙에서 오든지 광역에서 오든지 사실은 위임 사무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만 있으면 기초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하고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면 국가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업무 배분을 다시 한번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역위의장에게 이 사건 독립 문제 이것 또한 사실은 이제 기초까지도 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생각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정안에 보면은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이제 특례시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례시 대상이 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청주나 전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들 아닙니까? 이런 도시 사실은 여기 60만하고 서울에 100만하고 따져보면 이쪽에 60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단지 인구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도청 소재지의 일본의 강령시처럼 있는 전주시라든지 청주시 이런 데는 좀 같이 적용을 좀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 지방자치법도 전면 개정을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지방자치 관련 조례가 조항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딱 2조항밖에 없습니다. 그 2조항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굉장히 꼼짝 말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법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타이밍이 내년에 사실 총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이 헌법 개정을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거 전면 개정돼도 중앙에서 돈 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줘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인데 총선에 맞춰서 지방 4단체가 사실 전략적으로 공약도 좀 만들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택 교수님 감사합니다.